밥 조금 덜 먹고, 운동 조금 더 하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해도 혈당이 늘 들쭉날쭉한데 이게 평생 계속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제 약을 끊고 당뇨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는 평생 약 먹으면서 조절만 하는 병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온 당뇨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여러 학회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어떤 분은 당뇨약을 끊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말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간과 췌장에 쌓인 지방 때문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약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고 몸속에 쌓인 지방을 줄이면 인슐린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혈당 조금 낮추는 팁이 아니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당뇨 관리법, 조건이 되면 약을 줄이고 어떤 분은 당뇨약을 끊는 데까지 가는 1년 로드맵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수천 명이 효과를 본 방법,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새로운 식사법,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어 행동을 바꾸는 방법까지.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아주 단순한 원리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약만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쌓일수록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도 더 커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당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은 결과일 뿐 진짜 문제는 간과 췌장에 지방이 쌓인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 당뇨 관리는 훨씬 쉬워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치솟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간과 췌장에 지방이 쌓이면 이 열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은 같은 문인데 열쇠가 녹슬어 버린 것처럼 인슐린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혈당이 높게 나오고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약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차는 매일 출동하지만 집안에 쌓인 기름은 계속 불을 붙일 준비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해외 연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 안에 쌓인 지방을 줄이면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서 진행된 다이렉트 연구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참여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당뇨약을 끊어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고 특히 체중을 15kg 줄인 사람 중에서는 80% 이상이 약을 끊어도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몸속 지방을 크게 줄이면 간과 췌장이 원래 기능을 되찾으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 하루 800개의 찰만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국인들에게도 상당히 힘든 방법이고 특히 한국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절대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이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속 지방을 줄이면 인슐린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몸속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 반드시 굶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계단식 줄이기 차례입니다. 처음 2주는 평소 식사량의 80%만 먹어보기, 그 다음 2주는 70%, 그 다음은 60%까지. 이때 밥의 양을 무턱대고 확 줄이기 힘들다면 밥의 일부를 귀리나 채소로 대체해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양은 비슷하지만 칼로리는 내려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몸속 지방을 줄일 때 근육이 빠지면 실패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잡아주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처럼 소화에 부담 없는 단백질을 몇 끼니 하나씩 넣어주면 몸은 지방을 더 잘 태우고 혈당도 익숙하게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원리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당뇨는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췌장 지방의 문제이다. 둘째, 지방이 줄면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작동한다. 셋째, 그러면 혈당이 저절로 안정되고. 넷째, 조건이 되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까지 가능하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다음에는 이 원리를 실제로 실천한 영국 방법을 한국 시니어에게 맞게 안전하게 바꾼 한국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당뇨 조절과 약 중단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는 시간 제한 식사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다이렉트 연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속 지방을 빨리 줄이면 인슐린 기능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한국 시니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은 빵과 파스타보다는 밥과 국을 중심으로 식사하기 때문에 저열량 식단을 갑자기 시작하면 체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한국형 8주 계획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성공적으로 따라한 방법입니다. 먼저 8-12주 집중기입니다. 이 기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간과 췌장에 쌓인 지방을 줄여 인슐린이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 집중기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째, 식사량을 확 줄이기가 아니라 조금씩 줄이기로 시작합니다. 첫 2주는 평소의 80%, 그 다음 2주는 70%, 그 다음은 60% 정도로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이 방법이 왜 좋으냐면 체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챙깁니다. 계란 1롤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85-100g 정도를 매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지방이 잘 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합니다. 한국형 당뇨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조절입니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췌장이 밤새 쉴 수 없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저녁을 가볍게 하면 공복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집중기가 끝나면 이제 9개월 유지기입니다. 유지기의 목표는 새로 만들어진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사량을 더 줄일 필요도 없고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식사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는 전략,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루 중 먹는 시간을 8룸 시간 안에 모아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오후 6시 전에 저녁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10시간 창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14시간은 췌장과 간이 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 인슐린 분비를 쉬게 하면 췌장이 조금씩 기능을 되찾고 간의 지방 연소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6시 이전 식사 완료, 다음 날 아침 8시 첫 식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4시간 공복이 만들어지고 몸이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무엇보다 실천이 간단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종일 배고픔을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뿐인데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들은 아침을 좋아하고 밤늦게 먹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제한 식사에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형 다이어렉트 플러스 간헐적 단식의 핵심 구조입니다. 다음에는 이 두 전략을 더 쉽게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마지막 요소, 내 몸의 반응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오후 약을 줄이고 가능하면 끊을 수 있는 1년 로드맵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큰 축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는 몸속 지방을 줄여 인슐린 기능을 되살리는 한국형 디렉트 원리, 또 하나는 췌장에게 밤 시간을 돌려주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바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당뇨는 약을 조금 더 먹는다고, 운동을 조금 더 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변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몸의 반응을 읽는 것을 내 몸과의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몸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혈당의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기록해 보면 어떤 날은 낮고 어떤 날은 높게 나옵니다. 이 숫자의 변화 안에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저녁을 가볍게 먹었더니 아침 혈당이 내려갔다면 아, 내 몸은 밤새 췌장을 쉬게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녁을 조금 많이 먹었더니 다음날 혈당이 확 올랐다면 내 췌장은 아직 저녁 부담을 버티기 어렵구나 라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사 후 혈당의 오르내림 폭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오르지만 문제는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어떤 날은 조금만 오르고 어떤 날은 확 치솟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반찬 조합과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밥을 먹으면 혈당은 아주 완만하게 오릅니다. 반대로 밥부터 먹으면 혈당은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제가 시니어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 몸이 싫어하는 반찬 찾기 게임입니다. 정확한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고 몸의 신호를 배우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두부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봅니다. 다음 날은 김치나 짠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봅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혈당이 달라집니다. 혈당을 직접 재지 않아도 몸의 피곤함, 입마름, 밤에 깨는 여부 같은 표시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반복을 통해 내 몸이 편안해하는 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4, 6주 정도 반복하면 몸의 변화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식사 후 졸림이 줄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들이 쌓이면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언제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까?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준비됐을 때 줄이는 것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연구와 여러 임상 자료들을 종합하면 약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적으로 100뺨 미십 사이에 머물 것.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꾸준히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혈당이 크게 치솟지 않을 것. 일반적으로 식후 1, 2시간 혈당이 180 아래로 유지되면 인슐린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밤에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이 줄어들 것. 이것은 혈당 변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저녁을 가볍게 먹어도 다음 날 피곤함이 없을 것. 이것은 간이 회복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조건들이 만족될 때 의사와 상의하여 선생님, 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의사는 보통 가장 부담이 적은 약부터 조금씩 줄이게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달, 두 달 단위로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면 안 되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생 약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전략을 이어붙여 당뇨약을 줄이고 가능한 분은 끊을 수 있는 1년 로드맵을 완성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1년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무리하게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순서에 맞춰 자연스럽게 약을 줄여가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첫 3개월, 리셋기. 2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간과 췌장에 쌓인 지방을 줄여 인슐린 기능을 깨우는 것.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식사량을 80%, 70%, 60% 순서로 천천히 줄이기. 둘째, 단백질을 몇 끼니 챙기기. 셋째,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가능한 6시 이전에 마치기. 넷째, 간헐적 단식 10시간 식사창 플러스 14시간 공복. 기본 습관으로 만들기. 이 4가지를 지키면 몸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내려가고 오후에 졸리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체중도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직 변화가 작아 보이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2단계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몸속에서 인슐린 기능이 깨어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기초가 바뀌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2단계, 다음 3개월, 안정기. 이 시기는 몸이 새 습관에 적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이어가기. 둘째, 저녁 부담을 최소화하기. 이 2가지만 지켜도 혈당 변동이 크게 줄어들고 식사 후 혈당도 점점 낮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 일부 시니어분들은 식후 혈당이 예전만큼 오르지 않는데요. 아침 혈당이 점점 내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두르면 안 됩니다. 3단계, 마지막 6개월, 약 줄이기 준비기.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안정 여부입니다. 아침 혈당이 꾸준히 100에서 120을 유지하고 식사 후 혈당이 180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지면 이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때 의사는 보통 한 가지 약부터 줄입니다. 그리고 1, 2개월 간격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며 조절합니다. 만약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 약을 잠시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이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6개월 동안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부 시니어분들은 실제로 당뇨약을 거의 먹지 않거나 아예 끊어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고 부담을 낮추고 심지어 끊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뇨 관리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으로 버텨야 하는 병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면 약을 줄이고 어떤 분은 끊을 수도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식사량을 천천히 줄이고 저녁을 가볍게 하고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고 몸의 변화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 이 4가지만 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시 한번 희망을 선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은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다시 살려내는 길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힘이 됩니다.